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흔한 여성입니다. 혹시 늦은 새벽에 남편의 휴대폰으로 사랑해 자기야 라는 문자를 받았다든가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몇 달 전에 저는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마주했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조차 못했기에 당시 충격은 정말 잊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제 남편을 너무 믿고 있었던데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지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맹목적으로 믿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어린 시절에 기억하는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술을 마시고 여자들을 욕하고 폭행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집합체로 볼 정도였어요. 몹쓸병에 걸려 일찍 돌아가셔서 일렀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를 참고 사는 어머니를 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에 너무 서러워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고작 13살의 나이에 생각했었죠. 불륜을 저질러도 당당하게 누구를 만나고 다녀왔다고 말하는 아버지보다 잠깐의 바람뿐이라고 다시 돌아올 것을 믿는 어머니가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싸웠고 때로는 그런 어머니를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 후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전에 저질렀던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머니를 그때를 떠올리며요. 늘 후회하셨던 것은 당시에 조금만 더 혼자서 성찰했다면 라는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더 깊이 그런 사람임을 알아차렸다면 더 일찍 알게 되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렇다고 맹목적인 신뢰의 대가는 상처밖에 없다는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여러 이유로 제가 더 사람을 믿지 않았고 누군가와 만날 때는 항상 의심하고 실망할 경우 망설임 없이 헤어졌었죠. 돌다리를 두들기가 두렵던 제가 선택한 것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배신을 상상할 때 내 남편이 이렇게 행동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는데도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들었었죠. 제가 믿은 것은 남편이 아니라 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새벽에 홀로 앉아서 그간 변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더듬어 나갔습니다. 또한 야근이라고 저번에 출장에도 갔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만 야근을 해야 하나요? 뭐, 일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말했어요. 또한 내가 일을 워낙 잘하기도 하잖아요. 진짜 어이없어요. 지금은 웃음이 나오고 눈밑이 새카맣다고 해서 과로사로 죽을 것 같아요. 하루에 몇 시간 자나?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진짜 괜찮아. 조금만 고생하면 금방 끝날 일이고 남편은 결혼한 후 5년 정도 뒤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전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전직을 기점으로 잦은 야근과 장거리 출장까지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항상 집과 회사 사이에서만 활동하던 사람이라서 가장 변화된 부분은 몰랐던 일들 때문에 의심스러웠습니다. 연애할 때도 항상 밝고 내가 억지로 부릅니다 해도 다 받아주는 사람이라서 그가 그린 그림이 다 맞는 것일까 생각해서 지나갔었지만 만일 그것이 사실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면 소름이 돋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피곤한 척하며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고 집에까지 일거리를 가져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떠올릴 점은 그의 말수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의심해보고 넘겼지만 사실은 너와 대화하는 게 좋아서 결혼했다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늘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있는 날이 많아져만 갔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몸을 떨고 있는 때 남편의 휴대폰에는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얼른 나한테 와줘. 얼른이었어요. 저는 입을 막고 몇 번 그 문자를 읽어보고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잠든 남편의 뺨을 내리쳤어요. 남편은 비몽사몽에 놀라서 일어나 저를 한참 보더군요. 그리고 꽉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꿈이야? 아니.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세요. 꿈은 울리지 않는데 꿈이 아니라면 왜 나를 때리는 거죠? 벌이 너무 아파요. 헛소리 그만하고 지금 정신 차리세요.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없네요. 여보세요. 당신의 휴대폰이 제 손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휴대폰 알림 때문에 깼는데 내가 설정을 잘못한 건가요? 진짜로 모르겠어요. 당신의 문자를 봤는데도 되는데요. 내가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요? 지문까지 등록시켜줬는데 그게 왜 그러세요? 그 무심한 태도 때문에 머리가 더 복잡해진 거죠. 보통은 놀라거나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발뺌하는 게 정상인데 어떤 긴장도 하지 않고 눈만 깜박이는 것뿐이에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보낸 문자를 눈앞에 보여줬어요. 그래도 길에서도 할 말이 없어 쉬고 직장 상사가 보낸 거네 뭐. 지금 그걸 특별한 얘기로 생각해? 겨우 짜내는 핑계야. 이 사람이 장난 좀 심하게 하고 그리고 남자야 이름 보면 알잖아. 휴대전화 이름 저장하는 게 실명인증이야. 무슨 대단한 보안 체계에 걸린 것처럼 당당하기도 하네.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여자 이름으로 저장 못해. 그런 것들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직장 상사의 이름을 그렇게 바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친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우리 회사에는 여자가 거의 없잖아요. 답답해요.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말 답답해서 숨이 가빠집니다. 지금 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나요? 직장 상사가 이렇게 늦은 새벽에 그런 문자를 보내다니. 장난이 좀 너무해. 확인해도 괜찮을까요? 화내지 마세요. 실제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고 상대방은 여보세요 하며 오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정말로 장난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 상사에게 다시는 이런 장난을 하지 말라고 했고 그 남자는 부부싸움이라도 한 거냐 하며 계속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솔직히 그 문제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 맞았어요. 장난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그 문자의 의도가 부부싸움이라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선을 넘은 거니까요.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장면에 쳐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은 그런 이상한 장난도 안 치잖아요. 미안해. 오늘 회식 자리에서 내가 먼저 간 게 화가 났었나 봐. 솔직히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회식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해서 얼른 마시고 나온 건데 나의 잘못이에요. 진짜 바보예요. 아니요. 무슨 회식에 빠졌다고 이런 장난을 치는데 그걸 말로레하듯 잘못한 것처럼 말을 해? 그 사람한테 제대로 따졌어야지. 상사한테 따질 수는 없고 내일 가서 다시 한번 부탁해 볼 거야. 부탁 지금 말했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짐작조차 안 하고 싸우길 바랬던 거라고 알면서 말하는 거야? 그냥 이해해주자. 술을 마셔서 그런 거잖아. 응, 미쳤어. 당신이 미쳤어. 이해해줄 걸 이해해야지. 이 정도는 화를 내야 해. 어쨌든 오해는 풀렸잖아. 당신 기분이 안 좋다는 건 알아? 근데 그건 오해에 불과하고 난 괜찮아. 괜찮다고. 당신이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을 쳐서 그래요? 장난도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서 나누는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으니 이제 화푸는 것을 그만하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친한 사이면서 이런 장난을 치잖아요.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 없이 술을 마시다 보니 심통도 나고 그게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회식을 거기까지 빠뜨렸다던데 그 정도로 화낼 일이라고 생각해? 밤새 야근하고 집에서도 일하면서 회식까지 빼놓지 않았는데 회사 분위기가 그렇게 미친 듯한 거죠. 알았어. 최대한 잘 풀어보겠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솔직히 정말 답답해요. 남편이 착하고 어리석은 면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지만 그때는 함께 화를 내줄 거라고 바랐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를 상습자로 간주하고 그의 장난이 심한 것으로 이해하려는 모습이 저를 더욱 괴롭혔어요. 물론 저 또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는 없었어요. 회사에 다닐수록 그런 불합리함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뒷북으로까지도 날 욕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저를 예민하다고 몰아가면서 더욱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넘겨줄까 생각했지만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비슷한 시간에 그런 문자를 받게 되자 분개하게 되었어요. 문자의 내용은 이전 것보다 더울 것만 같았어요.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이혼하자고 제안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집착할 거예요. 난 너만을 사랑하지만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날 더 사랑한다면서 내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했었지만 11통의 문자를 10분 간격으로 보내주셨어요. 남편이 부탁했던 경고를 무시하고 같은 장난을 반복했는데 그게 더 화나게 했어요. 그래서 잠든 남편을 깨우지 않고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집으로 갔어요. 당시에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지방에서 꽤 큰 규모의 식당을 오픈했었던데요.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곳과는 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무 바빴던지라 그때가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꽤 놀란 표정이었지만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너, 그래 이혼해라. 아, 엄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침 인사가 무슨 이혼해라야? 알았으니까 이혼해. 도장만 찍어 이제네, 엄마. 예전에 그 엄마가 아니야? 너 하나 내가 못 먹여 살릴까? 아, 됐어.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 무슨 얼굴만 보면 이혼을 하래, 엄마. 진짜 변한 거 알아? 변해야지 사람은? 원래 변해. 물론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엄마만 믿고 이혼해. 이혼이 뭐 요즘 세상에 별거니. 내가 변호사. 5은 붙여줄게. 다소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장산 정말 잘 되는 모양이네. 누구의 음식 솜씨인데? 당연히 잘 되는 게 맞지? 그런데 너 회사는 어쩌고? 연차 안 쓴 거 몰랐어?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왜 싸웠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자꾸. 박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설마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생긴 건 강아지 같은데 하는 짓은? 아니야. 그랬으면 이혼했을 텐데. 정말 그런 건 아니야? 엄마, 일도 좀 도와주고 좀 다른 곳으로 오고 싶었어. 그게 다야. 수고 많았어. 혹은 가뜩이나 못할 일 아이들 대충해도 열심히 일했는데 일하면서 생각을 정리했어.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었지. 몸도 안 부족했는데 일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니까. 알아봐 줄까 잠시 생각해 볼까? 아이들한테 많은 기운을 받았고 생각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 오픈한 날보다 손님이 훨씬 많아서 가슴이 압박되는 느낌이 들었어.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남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 내가 나온 날에 남편은 외출을. 나간 날이라서 출근을 했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이해했지만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손님이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음식을 먹다가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함께 밖에서 식사를 한 뒤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소고기를 주셔서 잘 먹고 웃으며 돌아왔지만 익숙한 얼굴이 식당 안에 앉아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간 놀라 몸을 감추고 남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모습에 주저앉은 채로 숟가락만 쥔 남편을 보며 몇 번째인지 혼동했습니다. 얼굴을 보았던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뒤통수만 보는 한 남자가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지켜보던 중에 어머니와 새아버지도 남편을 발견한 것 같아 제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서 숨어서 보는 것을 보니 싸웠네. 싸웠어. 아니야. 현재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아 혼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나가서 뭐 할까? 이때 그냥 얘기하는 거야. 큰 소리는 안 나지만 얼굴을 보면 혼나는 게 맞아. 밥조차 못 먹을 정도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 아이고, 그 말씀을 살펴보세요. 최근에 박 선생님이 밥을 안 주시나 봐요. 정말 바빠서요. 정말 밥을 먹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하면 쓰러질 것 같아요. 전에 뵀을 때보다 10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알 때는 척이라도 할까요? 괜찮아요. 혼자서 슬퍼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 민망해서 어떻게 할까요? 오픈인데도 못 갈 만큼 바빴던데 일하다가 여기서 밥을 먹으러 온 거면 얼마나 얼굴이 부끄럽겠어요. 그래,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기 뒤에 있으면 되겠네요.
직원들한테 서빙을 시켜달라고 하거나 서비스라도 좀 받을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불고기나 그런 거라도 좀 주세요. 너도 가자. 아니야. 난 좀 더 보고 있을게. 너 참 이상해. 남편이 혼나는 거를 그렇게 보고 싶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남편이 한심한 장난치는 놈이 있어서 그 놈이 맞나 틀라도 알고 싶어. 그래. 마스크 있어요? 식당 모자랑 옷, 나 그것도 좀 주세요. 그리고 고무장갑도. 저 막 답답해서 그냥 가든가? 엄마, 좀 주세요. 응, 알았어. 아주 얼굴도 못 알아보게 제대로 해줘야 해. 저는 온몸을 감싸고 장화에 고무장갑, 그리고 얼굴 반에 큰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모자까지 덮은 채로 남편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청소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닦아 다가갔다. 제가 본 것으로는 15분 정도 동안 계속 종합하고 있더라. 남편과 반대편에 앉아 혼을 내는 남자는 40대 후반에서 50대로 보였고 머리는 반쯤 벗겨 있었다. 그 사람이 마침 남편을 데리고 어딘가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자 나는 그 뒤를 조심스레 밟았다. 그곳은 식당 주차장 내부의 흡연실이었는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의 입에 담배가 붙어 있어서 놀랐다. 야, 너 일 그따위로 설렁설렁 할 거야? 박대리 회사에서 잘리고 싶어 라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는 이번에도 승진을 놓치겠지. 면목이 없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다 거짓말인가? 내가 남편과 살면서 이렇게까지 남편에 대해서 모른 건가? 혼란스러운 마음에도 저는 그 근처에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담배꽁초를 주워 담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퍽 하는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이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감싸고 다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가식적인 새끼야. 말로만 죄송하다 하지 말고 보여주라고. 머리가 벗겨진 그 놈이 소리를 지르며 남편의 정강이를 치는 걸 보자 나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나설 순 없었다. 맞을 만한 짓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도 모르고 내가 나서는 것이 남편을 더욱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보았다는 척 돌아섰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에게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집까지 나오는 것이 매우 미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와 새아버지 두 분에게 그간의 일을 말씀드리고 상의를 해보았다. 넌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철이 없는지 내가 말했다. 난 또한 속으로 바람이라도 피운 건 아닌지 생각해보았다. 얼마나 마음을 요동쳤는지 안다.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착한 것도 힘들어, 엄마. 그 더러운 놈의 새끼는 내 사위를 때렸다고 고소를 한다고 해. 흡연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알고 있는데 그런 척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 곳으로 데려가서 때린 건 아니겠니? 한다고. 그 동네 똥강아지처럼 순한 놈이 담배를 피웠다고 하니 그 정도면 심각한 일 아니야? 맞아. 담배 냄새가 안 났는데 그게 좀 이상해. 어디서 씻고 들어갔나 기억이 나지 않아. 그때 새아버지가 무언가를 떠올렸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군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다니까. 남들은 다 일할 때 흡연자들만 쉰다고 생각해서 그게 억울해서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주변에도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꽤 있죠. 결이 다르긴 해도 아마 회사에 적응하려고 일부러 피우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담배 냄새를 질색해요. 그만큼 회사가 힘들지도 모르겠죠. 회사에서는 의외로 하기운 연보다 흡연이 돈독하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대신 그 이유가 뭔지 알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회사에서 몇 개 피운다고 할 때는 냄새가 그리 덜하다는 것도 말이 되죠. 그럴 수도 있어요. 씻고 들어왔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땀을 많이 흘렸나? 이 정도의 아저씨 냄새가 난다. 그럼 회사에서만 피우는 게 맞나 보네. 억지로라는 게 더 충격적인데 이거 어쩌지?
고소해. 아주 작사를 내버려. 어디 감히 내 사위를. 흥분하지 말고 일단 내가 알아봐야겠어. 남편은 말을 안 할 것 같으니까.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 응, 한 명. 제가 다음날 찾아간 곳은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이따금 남편의 식이 끝나면 같은 동네였던 남편을 데려다 주던 후배와 어느 정도 안면이 있었거든요. 더구나 그 식당에서도 함께 있는 모습이 익숙하고 다른 사람은 떠오르지 않았기에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남편이 나를 보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회사 입구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저녁 8시쯤에 회사에서 나오는 후배를 발견했고 제가 미친 사람처럼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조금 놀란 후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수님, 일단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배는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며 커피숍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안쪽 구석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고 후배는 꽤나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참을 유지했습니다. 망설이며 양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처럼 제발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분께서 그 식당에 계신 줄은 몰랐어요. 그곳은 선배와 장인, 장모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었군요. 네, 흡연실에서 남편이 뺨을 맞았고 발로 찼어요. 저는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혼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잘못했다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잘못한 게 없어요. 선배는 어떤 잘못을 한 건가요? 사실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과장님이 선배를 공개적으로 차별하기 시작했거든요. 뭐라고요? 차별하기라니요? 왜 그따위 얘기하는 거야? 응,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어. 학교뿐만이 아니라서도 일어나는 일이야. 따돌림이라는 게 더구나 생계가 달린 회사에서의 따돌림은 피하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도 문제야. 아니야. 왜냐면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실수였어. 분명 선배가 잘못한 점이 있긴 했지만 그 이후로 분위기가 그런 식이 돼서 말이야. 들어보니 이전에도 과장이 주도해서 괴롭힌 직원이 몇 명 있었대. 물론 그들은 다 그만둔 상태야. 정말 미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짓을 해? 그럼요. 게다가 주변에서 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다들 무관심한 분위기예요. 전에 그만두었던 사람들 중에는 중재하려고 간섭한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복리도 좋고 연봉도 괜찮은 편이라 희생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것도 그냥 소문일 뿐이지만 이전에는 휴대폰으로 녹음해서 신고를 하려던 직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우리 팀은 회사에 오면 휴대폰을 제출하고 퇴근할 때도 확인되고 폭력적인 부분도 꼭 감시 카메라를 피할 수 없는 곳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식이 진짜 치밀어요. 그럼 저희 남편이 왜 담배를 피우는 건지 알아요? 아, 담배도 못 피우는 놈은 사람도 아니라고 그런 말을 계속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태우시는 거죠. 그리고 일단 과장님이 자기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괴롭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또 딱히 도움이 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그 사람. 저는 머리를 감싸고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원래 학창 시절에 일어나는 따돌림도 그렇잖아요. 실은 그 따돌림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도 선배한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선배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말만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행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신고해도 효과가 없었고 증거도 없어서 어차피 소용이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문제의 근본은 어딘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남편의 이상행동의 원인이었죠. 처음에는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지만 결국은 남편과 상황을 직시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들은 남편은 당황했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회사를 그만둬야만 했어요. 그야말로 마음이 아팠을 텐데 당신에게 숨기고 있던 것들이 미안하다는 걸 알았죠.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무슨 수로 해결하려는데? 입사 이후 몇 개월 후부터 벌어진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2년 가까이 버텼단 말이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만약 당신이 그런 회사에서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당장 그만둘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연봉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숨을 쉬어야지. 당신이 그 인간 대신으로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야근이고 뭐고 그 인간 대신 일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어. 조금만 참으면 된다니까. 내가 승진하면 벗어날 것이라고 하고 그 인간이 계속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은 제대로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여보, 방법이 없어서 그 인간이 정말 증거를 남겨놓지 않아 나도 해보려고 했어. 심지어 진단서까지 다 뜯어놓았어. 그런데 틈이 없어. 내가 틈을 만들면 그만이겠지? 여보, 설마 이상한 짓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런 일은 벌이지 말자. 제발.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 그 인간 이름이 회사 대표랑 똑같다고 하던데. 맞아. 이러한 사람이 2명이라는데. 차라리 그만둬서 잘 된 것 같다. 지켜보기로 하자.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현수막이나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에 현수막 제작을 맡겼고, 거기에는 남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그대로 썼어요. 사랑한다. 보고 싶다. 너를 그리워한다고 쓰여 있는 끔찍한 문자였어요. 그걸 앞뒤로 나만 볼 수 있도록 끈으로 묶었는데 남편에게 아무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내용도 적어 넣었어요. 그리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려서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가해자의 이름은 커다랗게 써져 있으나 직급이 따로 붙여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대표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반응은 생각했던 것보다 빨랐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대표실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 건가요? 어느 부서 소속인지 회사에 앞으로 온 것이 낯설었네요. 경찰에 신고하셔도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여기는 회사의 부지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 있나요? 네, 그렇다면 이 문자가 진짜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할 일도 없이 이 사실을 속여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인가요? 남편을 보호하려는 이유로 그러시는 건가요? 새벽마다 매번 문자가 오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회사 대표는 굳어진 표정으로 비서인지 직원인지를 불러서 몇 가지를 물었고 그 대머리 과장을 호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저와 대면하게 되었죠. 생각에 잠긴 얼굴로 전부 장난이었고 제가 오해하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식으로 변명했어요. 지금 그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남편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장난이라고요. 아닌가요? 내가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그러면 내 집과 부인이 있는데 남자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 후에 성정체성을 깨닫게 되죠. 일부가 생략된 문장은 전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을 완전한 형태로 다시 제공해 주시겠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회사 대표와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사람에게 이름 석자를 붙여 주변에 붙였어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매일매일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죠.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진 회사 대표의 얼굴은 거의 흑빛이 되었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나고 난 뒤에 한 번 더 시위를 했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려고 했어요. 과장은 절망하며 제게 와서 빌기도 하고 사정을 해보기도 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외치곤 했습니다. 제발 내 남편을 유혹하지 마세요. 제발.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나니 정말 시원찮게 느껴졌어요. 더운 여름에 운동을 마치고 벌컥벌컥 들이키는 맥주를 마실까 고민할까요? 어쨌든 그 사건으로 대표는 회사 전체에 자신이 문자 내용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지했고 주인공이 동명이인인 대머리 과장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작성한 시간은 3시간뿐이었지만
대표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빠르게 확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회사에서 정시에 퇴근해 나를 만나 고마워하며 손을 잡았고 대머리 과장이 사표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상황이 대박이 되었습니다. 상단에서는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내 동료들이나 다른 팀의 과장님도 대충 내용을 이해하고 상대를 하지 않기에 손절하더라도 아예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남자를 좋아한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피하기도 하고 내가 의도했던 대로 되어서 괜찮네. 증거를 남기지 않고 대머리에 대한 장난으로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자를 보낸 것 같지만 솔직히 억울하다. 진짜로 괴롭히고 때리는 것으로 제대로 복수를 받아야 하는데 아니야? 난 이게 더 좋아. 괜히 그러면 회사에서 우린 둘 다 피해를 봐야 할 것 같아. 대표님도 대충 이해한 것 같아. 괴롭힘을 목적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그럼 다행이지. 뭔가 찜찜하긴 했어요. 목적 자체는 이루어졌지만 결국 그 인간의 진짜 잘못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은 더 이상 복잡해지는 걸 싫어했고 저도 그런 결정을 이해했기에 그냥 넘어간 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그 대머리 과장이 이혼을 당했다는 통쾌한 소식이었어요. 건너서 들은 것이라 정확한지는 몰라도 그 대머리 과장의 아내가 회사에서 해고된 이유가 남직원에게 찝찝하게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 일이 평생을 따라다닐 걸 생각하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남편도 이전의 허허실실한 모습을 되찾아 퇴근 후에 재와 수다 떠는 걸 좋아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줘서 기쁩니다. 이게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이라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곧 가고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오늘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